자, 우리 경매 물건지는 이 골목으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와 보시죠. 자, 시장통 중 가운데 있어요. 특이하죠? 시장통 가운데에 우리 경매 물건이 소재해 있습니다. 자, 우리 경매 물건의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이 주택이거든요.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경매 시장에서 자주 볼 수 없는 입지의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의 소재지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소재해 있으면서 7호선 면목역에서 초역세권의 상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걸으면 약 3분 거리에 소재해 있습니다. 자, 제가 전력 질주하면 1분 컷으로 서울의 지하철을 탈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토지의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 중에서 가장 대장인 준주거지역에 소재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들으셔도 말도 안 되게 비싸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입지에 높은 가격으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지 않았겠죠. 당연히 현재 진행되는 경매 최저가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경매 물건지 주변 해당 스펙을 보유한 일반 매물들은 최소 10억 원 이상의 가격을 구성하고 있지만 현재 경매 물건은 그보다 3억이나 저렴한 7억 원대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장 옥션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추가 내용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에 소재해 있으며 물건 종별은 단독주택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30.79평이며 건물의 면적은 58.82평으로 토지 및 건물 밀괄 매각하는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 9억부터 출발하여 현재 1회 유찰된 7억 2,300만원부터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이죠. 토지의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으로서 지구 단위 계획이 설정된 지역입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최대 400%까지 적용이 가능하죠. 단 관할 지자체 조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필수적으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변하지 않는 것은 주거지역 중에서 가장 우량한 스펙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외 건물의 현황은 1층 주택 15평, 2층 주택 15평, 지층 19평으로 총 3개 호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로는 1층 현관, 옥상, 창고 등으로 약 8평이 나와 있지만 전부 일괄 매각으로 소유권 행사에는 별도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해당 부동산을 낙찰 후 별도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도 권리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및 토지 등기부상 가장 빠른 권리는 가압류이며 가압류는 말소기준 권리에 적용되니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의 권리 분석을 마쳤으니 임차인의 권리 분석도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총 5명의 임차인이 권리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3명은 말소기준 권리 일자보다 후순위로 전입하였기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게 전입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2명이나 존재합니다. 해당 임차인들은 미배당 보증금이 있다면 낙찰자가 전액 인수하게 되죠. 2층에 거주하면서 일부를 사용 중인 A라는 임차인은 전입, 확정, 배당 모두 적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낙찰 대금에서 전액 배당받아 추후 인수되는 보증금이 없죠. 하지만 2층에 추가로 거주 중인 B라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 낙찰 대금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고 낙찰자가 전액 인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현황조사서를 보면 2층에 거주 중인 2명의 임차인은 부부관계로 조사되었다고 표기되었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렇게 되죠. 2층 15평에 부부가 같이 살며 각각 전세를 계약했다는 형태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임대차 관계이죠. 즉,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B라는 임차인은 적법하게 임대차 구성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간혹 경매 물건 중에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경우이며 결국 명도비 요구로 일부 이사 비용을 지급하여 원활하게 명도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임장활동을 통해 정확한 임대차 구성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약 1억 3천만 원을 인수한다는 생각으로 보다 안전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무상 임차인이라면 인수되는 보증금이 없어 더욱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으며, 진성적인 임차인이라고 해도 추가 전세 구성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드리면 되죠. 그러니 100%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경매물건의 인프라 조사 및 단독주택의 일반 매매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물건이 주변으로 7호선 면목역이 소재해 있으며 도보 3분 거리로 초역세권의 입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준주거 지역에 소재해 있으며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죠. 또한 동원 전통시장, 면목공원, 주민센터, 초등학교 등의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어 주거의 환경 또한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그 외 개발 호재로는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 및 면목선 경정철 등의 다양한 호재성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어 향후 미래가치 또한 우량한 편에 속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경매물건지 주변으로 단독주택 시세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물건과 비슷한 스펙을 보유한 단독주택이 현재 일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매도 가격은 10억 3천만 원이며 토지 평당가는 3,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외 조금 더 평수가 큰 40평대의 일반 매물은 평당 5,697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경매물건의 평당 가격을 계산해 보도록 하시죠. 토지 면적 약 30평이며 경매 최저가 7억 2,400만 원입니다. 그럼 경매 최저가 7억 2,400만 원 나누기 토지 평수 30평을 계산해 주면 평당 2,400만 원 정도가 되죠. 주변 토지 시세 평당 3,500만 원 대비 약 1,100만 원씩 저렴한 형태입니다. 그럼 시세 대비 안전마진 약 3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매물건이죠. 자, 여기까지 중랑구 면목동에 소재한 경매물건을 대장 옥션을 보면서 전체적인 스펙사항을 전달드렸습니다. 총 요약해보면 경매물건지 주변으로 7호선 면목역이 소재해 있으며 도보 3분 거리로 초역세권의 입지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동원 전통시장, 면목공원, 주민센터, 초등학교 등의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어 주거의 환경 또한 양호한 편이죠. 무엇보다 매력적인 부분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최저가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약 3억 원 정도가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출구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해당 경매물건에는 특수 권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죠.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물건의 컨디션을 체크하며 보다 면밀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서울의 초역세권에 소재한 단독주택 경매물건지로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자, 드디어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동원전통시장 안으로 진입하면 우리 경매물건지가 소재해 있습니다. 그 외 면목역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 외 공원도 바로 앞에 있고, 그래서 도보로 한 3분 거리에 역세권이 소재한 준주거지역에 있는 경매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봐도 풍부한 유동인구와 근린생가들이 혼재된 그런 지역에 우리 경매물건이 소재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주요 수요층은 시장업에서 판매업을 하시는 상인들이 주력으로 임대차 구성을 진행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바로 물건지로 진입하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시죠. 요즘 대형마트가 막 생겨남에 따라서 예전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의 수요층들이 다소 협소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할머니 손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상준아 시장 가자 라고 하면 엄청 막 설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맛있는 곳도 있고 볼거리도 굉장히 많아서 항상 좋았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에 가서 할머니가 운동화 사줄게 라고 하면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시장에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화를 사면 저녁에 운동화를 꼭 안고 자요. 다음날 운동화 그 운동화를 신으려고 설레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옛날 사람 같나요? 다들 그렇잖아요, 우리. 그래서 항상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경매물건은 이 시장통으로 진입을 하면 바로 물건지가 소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재래시장 좋다. 옛날 기억도 나고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자, 우리 경매 물건지는 이 골목으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와 보시죠. 자, 시장통 중 가운데 있어요. 특이하죠? 시장통 가운데에 우리 경매 물건이 소재해 있습니다. 자, 우리 경매 물건의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이 주택이거든요. 자, 현 경매 물건의 소재지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면도로에 소재해 있습니다. 이 이면도로의 폭은 약 3m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된다면 해당 주택이 1m 뒤로 후퇴해서 앞에는 4m를 확보해야지만 신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골목길이 너무 협소해요. 이 작아서 공사 차량 진입이나 적재나 보관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아마 신축은 다소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즉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및 개축을 통해 현 부동산의 가치를 올려놓은 다음에 향후 운영하는 전략으로 해당 주택을 가져가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건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건물의 구조도는 벽돌 구조이며 경사 슬래브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1985년도로 지금으로부터 약 37년 된 건물입니다. 즉 극강의 노후도를 보유하고 있죠. 지층 제외 총 2개층으로 구성된 단독주택이며 지층 19.57평, 1층 15.36평, 2층 15.36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2 건물로는 현관 및 창고 등으로 약 8평이 나와 있지만 매각에는 포함되어 사용 수익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물건을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물건지 주변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자전거랑요, 오토바이, 저 뒤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오토바이들이 많이 있어요. 시장 상인들이 임대차를 구성하시면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 가스 계량기가 있는데요. 보니까 반 이상이 잠겨 있습니다. 이렇게 잠겨 있죠. 다 잠겨 있어요. 계량기도 리셋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해당 경매 물건은 공실률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지금 지층 1층, 2층 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사실상 반 이상이 공실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샤시 상태를 보면 집 내부의 구조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샤시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부에도 일부 수리나 보완이 되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샤시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네요. 우편물도 거의 없어요. 원래 경매 나오면 우편물 수령하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일부 호실들은 지금 임대차가 구성하고 있어서 우편물을 전체적으로 수령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법원에서 많이 오긴 했네요. 재개발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내셨던 것 같아요. 재개발 관련된 이슈도 존재하는 경매 물건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초역세권에 이 정도 단독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거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 정도면 아파트도 못 이사가요, 이 주변에. 근데 이런 대지 면적 30평을 전부 내가 쓰고 있으면서 건물 면적 58평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상당히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층으로도 진입이 가능한 걸로 보여져요.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조립식 가건물 있죠. 101호. 여기 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선생님. 입구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도어락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원래 1층은 아까 저 입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평이 나왔거든요, 제1 건물. 근데 이것도 매각이 포함되니까 사용 수익함에 큰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원래 1층 진입은 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서 저기 위에 보시면 1층 진입로가 있거든요. 제가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현재 제가 들어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 지층으로 입구가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층 한개호실, 저기 1층 그리고 2층 한개호실은 이 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돼. 2층으로 진입하는 이 철 계단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죠? 상당히 위험해 보여서 추후에 만약에 낙찰되고 만약 사용 수익함에 있어서는 이 철 계단을 수리 및 보완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경매 물건지 주변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향후 미니 재건축이나 가로정비 사업, 아까 전에 그 재건축에 대한 이슈성도 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긴 호흡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시장이 바로 끼고 있어서 아마 전체적인 섹터 재개발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미니 재건축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필지들이 합쳐서 소규모 재건축은 충분히 가능한 걸로 보여지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이제 육안상에 볼 수 있는 건 다 봤어요. 저희가 이거 올라가 볼 수는 없어서 현재 2층으로 진입하는 계단, 그리고 계량기 잠겨 있는 사항들, 공실률을 일부 파악할 수 있고요. 샤시 상태, 외관상 상태는 양호해서 집 내부도 일정 부분 수리가 되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관문은 잠겨 있어서 저희가 들어가 보진 못하겠어요. 뭐 그렇다고 실장님이 담을 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담 넘으면 안 됩니다. 1층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현관문이 있고요. 그 옆에는 뭔가 창고 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창고 같은 게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진입하면 바로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습니다. 현재 지하나 이런 것들은 다 공실로 보여지고요. 자, 여기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다. 아마 수선이나 리모델링이 일정 부분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에 위치한 단독주택 경매 물건을 현장까지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전달드렸습니다. 요약해보면 7호선 면목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소재해 있으면서 각종 근린생활시설들이 혼재되어 있는 위치라 주거의 환경은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그의 경매 물건지 주변으로 일반 다가구의 시세 대비 약 3억 원 이상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어 안전마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단점이 두 가지 정도가 존재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확정, 배당 요구를 전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임차인은 정황상 가장 임차인으로 보여집니다. 2층 15평에 사는데 각각 부부가 다르게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중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임차인은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임차인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통상 이렇게 진행될 경우 실무에서는 일부 이사 비용을 지급해서 원활한 명도 협상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1%의 실패 가능성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인수한다는 전제 하에 물건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경매 물건은 주변 시세 대비 약 3억 원 정도가 저렴하니까 현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음 전세입자와 바톤 터치해서 전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고 수익화를 시켜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주변 인접도 도로가 굉장히 협소해요. 지금 갖고 있는 도로 폭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단독적인 개발 가치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 토지와 인접 노후된 주택들과 같이 합필해서 가로주택이나 미니 재건축 뭐 이런 형태로 재개발에 대한 여지를 가지고 보다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는 관점으로 경매 물건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중장기 목적으로 해당 경매 물건을 바라보셔야 되며, 만약에 내가 단기 차익을 노리겠다, 단기 시세 차익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경매 물건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단점을 고려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 경매 물건의 가장 베스트적인 출구 전략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낙찰한 다음에 해당 경매 물건을 리모델링 및 수선을 통해 현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로 끌어올립니다. 그 다음에 총 3개 호실이 있었죠. 지층 하나, 1층 하나, 2층 하나. 전체 전세를 구성합니다. 면목역 주변으로 이 정도 평형대의 전세 시세는 최소 2억 원 이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3개 호실을 전체 전세를 구성한다면 6억 원 이상의 전세 구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러면 서울의 지하철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해당 단독주택을 무료로 내 돈 전혀 들어가지 않고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의 지가 상승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1년 뒤 혹은 2년 뒤에 복합적인 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의 지가가 올라 최소 투자금 대비 30% 내지 혹은 40%의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나만의 돈 버는 기계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만약 투자금이 일부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예상하신다면 한 개 호실은 내가 직접 거주하면서 나머지 2개 호실은 월세 구성을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들어도 적합한 경매 물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두 가지 출구 전략을 구성해서 보다 현명한 경매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주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나 조언을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재테크를 좀 준비해 봐야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99%가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힘들게 모아둔 돈 괜히 재테크한다고 돈 까먹지 말고 그냥 은행에서 진행하는 적금이나 잘 들어. 너 재테크하다가 망한 사람 여러 봤다. 너도 그러지 말고 형 말 듣고 그냥 열심히 일이나 해.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재테크를 하려다가 결국 포기하시는 사례들이 다소 많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소름 돋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조언이나 부정적인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99%가 재테크,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 조언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의 가장 큰 적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조언입니다. 지금부터 실행하지 않았던 이들의 조언들은 전부 흘려듣고 길을 닫고 묵묵히 그 길을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롭고 힘든 길을 제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드리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